합시다. 그냥 봐. 이렇게. 자, 3번 문제 봐라. 기울기가 같고, 이게 뭐 받아 쓸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눈으로 쭉 훑어보고 이해되면 나중에 따로 풀어봐라. 자,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같은데 3-3,1을 지난대. 직선과 기울기가 같으면 식 쓰는 방법은 요거야. 알겠지? 기울기가 같으면 뭐가? 그거 직선. 직선의 3번 문제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3,2 지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0 K는 12. 여기다 1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A랑 B를 찾는 거야. 만약에 니네가 식을 썼는데 여기가 12가 아니라 딴 데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니네가 어쩌고저쩌고 계산해봤어. 어쩌고저쩌고 계산해보니까 K가 6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2x 플 마이너스 3i 플러스 6은 0 이렇게 구한 거지. 니네가 구한 건. 그지? 그러면 이 모양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AB를 찾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K 값이 다르게 나왔으면 모양을 맞춰주는 거고 잘 나오면 그대로 쓰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평행하거나 수직일 때는 식 쓰는 방법이 쉬우니까 그걸 조금 기억을 하자. 그 다음 4번부터 7번까지는 그냥 점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식을 쓰는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11번 직선과 X축, Y축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8이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 알겠지? 자, 이 공식을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거야. 우리가 직선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점하고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X절편과 Y절편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요거다.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은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나름 특별한 점들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뭐 1,3보다 0,3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이해되니? 왜냐하면 그래프가 어떤 축과 만난다는 건 좀 특별한 점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냥 공중에 떠있는, 좌표평면 위에 공중에 떠있는 점보다는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X절편을 구하고 싶다. Y에다 0 대입해서 A.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하고 싶다. X에다 0 대입해서 2.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A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이 그림은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정확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 다음에 넓이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을 그릴 때 좌표축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 여기 12번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로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든 얘네 둘로 기울기를 구하든
얘네 둘로 기울기를 구하든 어쨌든 같은 직선이어서 기울기가 같다. 요렇게 식을 세우라는 뜻이다. 알겠지?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니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14번.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일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세 점이 일직선일 때만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말을 어렵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한 직선 위에 있구나.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 특히 이런 것들 자, 16번 같은 문제의 특별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자, 삼각형 넓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잘라서 2등분하는 건 졸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넓이를 2등분 시키는 건 겁나 힘든 행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한데 이런 문제는 니네가 살면서 별로 만날 일이 거의 없어. 알겠지? 진짜 니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거의 다 풀고 도저히 풀 게 없으면은 초초초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대부분의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꼭지점 중에 하나를 지나가도록 모양을 잡아줘. 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라는 식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밑변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건 혹시 이런 점들 중에 어디를 지나가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절편과 Y절편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에서는 y는 mx가 2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꼭지점 중에 여기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2등분하려면은 빗변의 중심을 지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서 기울기 m을 구할 수 있다. 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 2,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1 이렇게 해놓고 y는 마이너스 4m 플러스 mx 플러스 1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m값을 구하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정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될 거라서 4,1을 지난다라는 멘트를 안 해도 니네가 4,1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고 얘가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얘는 C를 지나는 직선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C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얘의 중점을 지나가는구나. 이해되니?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가는구나. 기울기 M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요거를 알고 풀어야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삼각형 넓이 2등분하는 거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됐지? 딴 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프 K형은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K와 관계없이 항상 A, B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K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구별해서 식을 써보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 요 뜻은 어떤 거였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는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이 있었고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K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 점은 교점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알고 풀어야 돼.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교점을 구해서 이 교점이 3, 4분면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에서 만나지만 이 교점을 직접 찾아서 그 점이 3, 4분면이다라고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내가 이야기하잖아.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그래프에 집중해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식을 계산하는 것보다.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 그 문제 유형들을 봤을 때 그 많은 문제 유형들 중에 그래프와 상관없이 문제가 풀리는 애들이 있거든. 알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줄 아는 거. 알겠지? 그게 사실은 이쪽 내용의 본질이다.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2차 함수, 1차 함수, 이게 2차 함수를 니네가 이 앞전에 했으니까 거기서 연습을 미리 많이 했었어야 돼. 알겠지? 계속 내가 그래프라고 강조하잖아. 2차 부등식도 그렇고. 그지?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같은 경우에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얼마야? 3?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y는 m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라는 직선식을 만들 수가 있고,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m이면서 2,1을 지나간다. 요거지. 그래서 2,1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3, 4분면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지나가면 무난하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기울기를 움직이고 싶은 거니까 얘를 잡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를 잡고 흔드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잡고 위로 올렸을 때 최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다는 좀 낮게.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의 최대값이겠지. 기울기의 최대값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만들어주면 좋겠고, 요렇게 지나갈 때보다는 조금 위로 올려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는 건 시계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를 작게 해라는 뜻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는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키우라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뒤를 확인한다. 요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각형과 만나지 않는 것도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어려워할 건 없을 것 같고, 나머지도 됐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36번 문제 봅시다. 자, ax-2y 플러스 1은 0과 bx-3y 플러스 2는 0. 얘네들이 수직이래. 수직일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0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다음 두 번째 평행한다. 그래서 ax-2y 플러스 1은 0과 b 플러스 2x 2y 플러스 4는 0이 평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a분의 b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분수, 개수 사이의 비율을 표현을 해서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A와 B를 정해주고 나면 얘를 구하라 라는 건데, 요런 느낌은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에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서 A와 B를 그냥 상수로 좀 이쁘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이 문제는 곱셈 공식으로 풀으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왜냐면 A, B도 나왔고,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A 플러스 B 또는 A 마이너스 B를 구하게 해줬을 테니까 우리는 곱셈 공식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딴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41번 원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직선이 있고 원점이 있는데 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야. 여기는 0,0이고 이게 y는 2x 플러스 4지. 자, 이 점을 구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얘가 교점이 되는 거고, 교점은 두 식의 연립방정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직선의 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수직으로 만나서 얘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거든. 기울기 알고 지나가는 점도 아니까 그냥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교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푸는 거다.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거 볼까요? 두 점 A와 B가 있는데 선분 A, B를 수직 이등분했다. 이랬을 때 이 직선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 이등분해서 수직으로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점을 이등분이라는 단어에서 찾는다. 그래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괜찮나? 그래서 여기 기울기를 구하는 식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기는 중점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참이겠지. 이거 두 개로 연립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죠? 충분히 할만해요. 그 다음 45번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다. 세 직선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패턴은 요거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모양은 셋 다 평행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는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세 직선이 동시에 평행한 경우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거 또는 요걸 만족하고 싶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은 평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과 3번 직선을 평행하게 만들거나 2번과 3번을 평행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직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1번과 2번의 교점을 3번이 지나간다. 아니 이렇게 쓸까? 교점 2 3번 직선 위에 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해서 이 교점을 3번 직선 위에다 대입을 하면 식이 참여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상황 3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른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뒤로 넘어가서 자 54번 문제 봅시다. 자 54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직선은 뭐 이렇게 넘기고 묶어주면 되겠죠. 이거 그냥 이대로 묶을게. K로 묶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게 K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 K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아, 2,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2,3이 있고, 여기에 2,2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2를 지나는 직선은 겁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얘도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2,1을 지나는 많은 직선이 있는데 이 점에서 2,3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FK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 네 번째 직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점과 1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가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기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를 재는 거라서 2,3에서 1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기를 재야 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2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직으로 가게 거리를 재야 되죠. 요렇게 재야 되고 3번 직선까지의 거리는 요렇게 4번 직선까지는 요렇게 5번 직선까지는 요렇게 이렇게 거리를 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거리들은 이렇게 거리를 잰 것보다는 무조건 짧은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 노란색보다는 얘네들이 무조건 짧은 거지. 그래서 이 노란색은 뭘 뜻하는 거냐면 2,2를 지나는 직선 중에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직선이 있을까 아닙니까? 많은 직선들 중에 2,3과 2,2를 선분으로 이었을 때 얘와 수직으로 가는 어떤 직선이 있을 건데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무조건 최대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나요? 이 직선 말고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잰다. 이거보다 가격 크기를 더 크게 키우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원점 2,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라 그러면 수직으로 가는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재요. 그죠? 거리를 더 가격 크기를 더 키우면 여기 가까워지는 거죠. 거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는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수직으로 가도록 하는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요 거리가 최대일 수밖에 없다. 됐죠? 됐죠? 요거와 비슷한 문제가 원에도 있습니다. 원의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스타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60번. 6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일정하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가 여기에 있을 때랑 P가 여기에 있을 때가 삼각형의 생김새는 다른데 얘가 넓이가 똑같구나 라는 사실은 얘와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평행한지 안 한지는 니네가 기울기를 구해봐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기울기를 왜 갑자기 구해요가 아니라 그냥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직선이 나오면 당연히 기울기가 뭔지를 판단해야 되고 당연히 어딜 지나가는지 식은 뭔지 당연히 니네가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필요해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직선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선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가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행하라는 걸 이해했으면 이 높이를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높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도 좋고 상관없는 거죠. 됐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직선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하나의 점을 선택해서 반대쪽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그게 그냥 평행선 사이의 거리다. 알겠죠?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거리를 재나 여기서 거리를 재나 어차피 똑같다. 알겠지? 거리가 달라지면 평행한 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행하지 않을 때 거리가 다른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평행하지 않을 때 거리가 다른 거지 평행하다면 거리는 무조건 같다. 이해되죠? 그래서 거리를 잴 때 점을 선택하는 거는 니네가 그냥 편안하게 고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은 뭐 일단은 니네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니네가 노력해 볼만 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원의 방정식은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원의 방정식이 시험 들어가는 학생을 모아놓고 그냥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시험 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방이 지금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원방 안 됐는데 큰일 났다 하지 말고 우리 원방 말고도 큰일 난 거 많으니까 그거 먼저 빨리 끝내놓고 원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방 말고 딴 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원방을 다가가면 문제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방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딴 게 막 섞여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원방 하나만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테스트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